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5월 8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어버이들께 더욱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대선 캠프인 국민 먼저 캠프의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자, 기사 하나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캠프 해단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셨을 테고 또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생중계로 보신 분들도 해단식이 어쩜 저렇게 희망차고 밝고 또 미래지향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선거에서 해단식을 한다고 하면 좀 침울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몰래 짐 싸서 나가기 바쁜데 근데 어제 국민 먼저 캠프의 해단식은 상당히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단식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에서처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비전을 밝혔죠. 보수와 국민의힘을 개혁하자. 그리고 본인은 국민의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 망가지고 있어요. 당의 공식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오직 부전승, 꼼수만을 노리며 저렇게 밖에서 단일화를 해달라고 졸라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덕수 후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선을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국민께 먼저 저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죠? 그 공약을 시리즈로 내도 모자랄 판국에 첫날 그냥 그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그 챗GPT 돌리면은 한 1분도 안 돼서 그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해놓고 한 거라고는 뭐 있습니까? 쪽방촌에 갔다가 오세훈 시장이랑 같이 백브리핑 하고 싶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빠져가지고 기자들 앞에 섰다가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광주로 갔는데 광주로 가서 광주 시민들이 또 못 오게 하니까 거기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거 한 10번 넘게 시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본인이 정말 콘클라베에서 교황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당연히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한덕수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꿀 빨았던 사람이잖아요. 단물만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할 때 한마디 하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지금 대선 후보에 이렇게 무임승차해서 공짜로 날로 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최종 후보로 뽑혔는데 임명장 받은 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전날 저녁부터 지도부가 와가지고 단일화하고 압박하고 있으니 그 말이 안 되죠. 홍준표 후보도 그 지원 사역도 했었고 만약에 근데 한동훈 후보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한동훈 후보가 됐더라도 아마 지도부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아마 후보가 됐더라도 쫓아냈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더 했을 건데 그러나 한동훈 후보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한덕수 후보를 어떻게든 무릎 꿇렸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김문수 후보에게는 중도 확장성이라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확장성이 사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덕수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있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중도 확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재신임 투표인데 어떻게 중도 확장이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느냐?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들이 당원들을 가스라이팅한 겁니다. 한덕수가 되면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헛꿈을 심어준 겁니다. 영화 인셉션처럼 머릿속에다가 허상, 잘못된 꿈을 심어준 거예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세요. 가상대결 했을 때 김문수, 한덕수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다 30% 언저리예요. 이재명은 50%가 넘고. 시청자 여러분, 대선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 지난번 선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0.7%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20%다? 30배입니다. 30배.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한덕수 후보가 무슨 중도 확장이 될 것처럼 지지자들을, 당원들을 세뇌시켜 놓고, 근데 사실상 여론조사 해보면은 한덕수나 김문수나 독인 객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사람을 끌어내리려 합니까? 한동훈 후보가 됐으면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아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가지고 엄청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김문수 후보는 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저 정도 이상은 못하는 걸 텐데, 근데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보수는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가 경선룰 그거 불리하다는 거 알았죠? 그걸 몰랐어요? 경선룰 1,000원짜리 책임 당원 그거 바로 가입시켜가지고 하게 됐을 경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우리 당원들 중에 대략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 근데 1,000원짜리 책당 가입하는 거 그거 우리가 불리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당원 당규 보수의 정신까지 다 말아 드시고 있습니까? 왜 제멋대로 합니까? 당원 당규는 당의 입장에선 법이에요. 이거는 우리 사회로 치면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들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가요? 자자손손 조롱당하고 놀림받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박수영 의원님. 아니, 한덕수 후보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한덕수 후보를 정말 국민의힘 후보, 단일 후보로 만들고 싶으면 54명의 이름을 까라니까요? 그럼 54명의 이름을 까면 김문수 후보가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걸 하면 김문수 후보가 엄청난 압박을 느껴서 바로 이렇게 단일화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안 깝니까? 그 명단을. 54명의 명단을 얼른 공개해야 이 혼란이 수습될 거 아닙니까? 박수영 의원님, 그 텔레그램 의원들 단체방에다가 이상한 글 올리지 마시고, 본인이 김문수 캠프에 무슨 뭐 총괄 본부장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총괄본부장 무슨 그런 자리를 맡고 있으면 그건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박성현 의원님. 저도 메시지 총괄본부장을 하면서 우리 한동훈 캠프에서 얼마나 큰 로얄티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눈코뜰 새 없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박성현 의원님도 무슨 머시기 본부장이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 만에 표변해가지고 김문수는 좌파고 김문수가 무슨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하듯이 진지를 구축해서 하나하나 조직을 먹어간다고 그렇게 배신을 때립니까? 그게 진짜 배신이에요. 어제까지 자기가 모시던 분을 의원 단체방에서 그렇게 저격하는 게 그것도 그냥 저격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글을 봤거든요. 그 글을 봤는데 장문이에요. 장문. 엄청 길어요. 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문수는 좌파다. 노동운동할 때 쓰던 좌파의 방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요약하면 국민의힘을 조금씩 장악하려고 한다. 좌파적 방식으로. 그거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좌파예요.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94년에 전향했다고. 동유럽이 망하는 거 보고. 그리고 30년 넘게 그냥 우파도 아니고 극우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극우파. 강성보수. 근데 그런 분한테 좌파적 방식으로 뭐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김문수 후보를 좌파로 보니까 요새. 그 의원들 단체방에서 박수영 의원님의 그 글을 보고 나서 참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대다수의 의원들이 비웃었습니다. 안 비웃었겠어요? 참 박수영 의원님의 지적 수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셨죠? 그러니까 54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본인의 어떤 투명한 정치 철학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불투명하게 뒤에서 야합하고 뒤에서 못된 짓하고 뒤에서 배신질하고 그러고 다니면 박성현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죠? 부산 어딘데? 저 크게 박성현 의원한테 관심이 없어서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박성현 의원을 뽑아줄 것 같아요.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박성현 의원 지역구의 주민이었다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네, 우리 PD님이 써주시네요. 부산 남구갑이라고. 부산 남구갑 시민 여러분, 박수영 의원이 저렇게 분탕치를 하고 다니니까 많이 부끄러우시죠?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건 좀 오지랖이 넓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박수영 의원의 부끄러운 모습에 제 스스로가 더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저런 방식으로 정치질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박수영 의원 54명의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김문수 후보한테 그렇게 살살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의원 단체방에는 김문수를 그렇게 욕하고 뒤에서 총질하고 그런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박수영 의원 지역구에 계신 부산 남구갑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수영 의원을 제가 잘 가르쳐서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잘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한동훈 어제 대선 캠프의 해단식은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선 끝나고
경선 끝나고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한동훈 대표가 뭔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정확하게 공지를 했고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플랫폼은 뭐 별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분절화돼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개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시민들이 조직되면, 이 시민들이 연대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 정풍운동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은 다르지만 예전에 노사모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사모가 2000년 노무현 정치인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때부터 노사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정치개혁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치 철학 중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지만 뭔가 정치개혁을 해냈다는 어떤 노사모의 존재는 매우 컸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시민들이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서 한국 정치를 바꿔가야 됩니다. 개딸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딸은 자 만약에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개딸을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가만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아마 초토화됐을걸요? 그죠? 개딸처럼 했어봐요. 문자 폭탄 보내고 그 지역 사무실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단체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박수영 의원 제대로 좀 정치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개딸처럼 하진 않잖아요. 뭐 저도 우리가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 그렇게 욕설하고 뭐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의 문자는 보낼 수 있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항의 문자 보낼 수 있고 왜 똑바로 못하느냐 제대로 해라 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쌍욕을 한다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조직된 시민의 연대의 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리고 책임 당원들 가입을 늘려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사회 수준의 짠물을 빼지 않는 한 우리는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책임 당원이라는 우리 동료 시민을 중심으로 한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이 짠물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바다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제 해단식에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책임당원으로 가입해달라.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조직하고 연대하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일 앞장서겠다. 뒤에 숨지 않겠다. 그런 거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를 또 소개를 또 길게 해줘가지고 제가 좀 약간 그 몸둘 바를 모르기도 했는데 한 대표가 어제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까지 버리고 사직을 하고 나와서 대의에 함께 한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냐.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 대의가 옳았기 때문이다. 정말 그 제 얘기예요. 제가 한 대표한테도 했던 이야기고 저는 한동훈 대표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를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 대의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저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냐 하면요. 민주당이 지금 집권도 안 했는데 벌써 사법부를 장악한 느낌이에요. 뭐냐 하면
이재명에 대한 그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으로 잡았다가, 심지어 선거 전으로 잡았다가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안 잡았으면 모르는데 잡았다가 연기를 하니까 더 이게 이상한 거죠. 이 조선일보 제목이 뭡니까? 이재명 지키기에 폭주하는 권력 눈치 보며 굴복했다. 법원이 굴복했다. 법원이 이재명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로 파기환송심을 했을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말이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속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맞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재명 천하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원칙에 맞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고법도 일정을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라?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후보는 떨어지고 김문수, 한덕수가 덕수 올려, 문수 올려, 문수 올려, 덕수 올려 저러고 있네. 어라? 이거 괜히 이거 사법부만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네.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선이 100% 될 건데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그거예요. 국민의힘 저것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답이 없다. 그냥 이재명이 그냥 100% 당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잡았던 기일조차 선거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한동훈 대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이재명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을 다 장악할 거라고. 당선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장악을 다 했어요. 왜? 20%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국민의힘은 저렇게 우스운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의 지능이 의심됩니다. 저게 저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경선은 끝나고 자기가 최종 후보 되자마자 한덕수한테 갖다 바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너무 물러보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도 오랜 경력과 그 정치 연륜이 뛰어난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가 바보입니까? 박성영 의원님, 박성영 의원 한번 말 좀 해보세요. 거기 김문수 캠프에 무슨 본부장인가 뭔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의원 단체방에 저격하는 글 올리고 좌파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런 배신질을 해대면서 안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경기부지사도 했잖아요. 경기도 부지사 할 때 저 만난 적 있잖아요. 그죠? 그 부지사 사무실에서 저랑 만났습니다. 박성 의원. 그때도 좀 사람이 오만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사람 고쳐 쓴 거 아니라는데 갑갑합니다. 박성 의원, 이제라도 박성 의원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5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인의 투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지역구에 계신 그 주민들이 박성 의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부산 그 남구갑에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 지지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부산 남구갑 주민들 중에 김문수 후보 지지자, 홍준표 후보 지지자 이들만 등을 돌려도 박성 의원이 다음번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다른 재주도 없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54명의 명단을 얼른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펼쳐주십시오. 박성 의원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똑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사정의 대상이 될 사람, 제일 먼저 청산의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대놓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보다 더한 내란 청산이 올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내란 청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란 청산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동훈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제라도 대국민 사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하고 단일화 해달라고 김미애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단식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게 뭔 헛짓거리입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단식을 해야지. 아, 답답합니다 진짜. 김무성 전 의원님, 저는 김무성 전 의원님 좋아했어요. 예전에 옥새파동 할 때도, 옥새 들고 나르시 할 때도 어떤 본인의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이 굵은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김무성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깊이 알고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소심한 면도 있고 또 예민한 부분도 있고 막 그렇게 생긴 것처럼 선이 굵은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 김무성 전 의원님은 속으로 좀 여린 면도 좀 많은 분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김무성 전 의원님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당의 원로가 되셔가지고 단일화 안 한다고 그 김미애 의원 단식하는 데 가가지고 단식을 같이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그 김미애 의원 단식하는 걸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당의 중진이고 원로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죄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부터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빌어야 된다고 그렇게 단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한덕수랑 단일화 안 해준다고 단식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게. 이 국민들이 보고 그거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떤 뇌구조가 어떻길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건지. 비상계엄에 대해부터 사죄를 해야죠. 그거부터 사죄를 해야 나중에 이재명이 집권해서 국민의힘을 탈탈 털어가지고 국민의힘을 공중분해시키려고 할 때 국민들이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건데 그게 산수가 안 되나요? 자, 국민의힘이 적어도 윤석열에 대한 어떤 책임,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비통함으로 국민들께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한미외교 복원한 거하고 원자력 그거 다시 살린 거하고 뭐 있습니까? 괜히 의대 들쑤셔가지고 문제 해결도 못하고 응급실 못 찾아서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 유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괜히 의대생들 지금 제적당하게 생기고 괜히 홍범도 흉상 그거 철거한다 그래가지고 분탕질이나 하고. 아니 육사에 홍범도 흉상이 있든 말든 그게 대통령이 나서서 할 얘기예요 그게? 육사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옛날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한일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뭐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다 따져가지고 좌파라고 해가지고 파묘를 해보셔야지.
어쨌든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하진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께 정말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재명과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30% 지지를 받고 이재명 한 5, 60% 나오고 5, 60%가 뭐예요? 뭐 이준석 후보가 뭐 많이 나와봐야 끼켜봐야 한 5% 나올 테니까 한 60, 70% 나오겠네요. 그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사죄를 하고 잘못을 빌어야 국민들이 나중에 이재명이 폭주할 때 그때 중도층을 포함한 합리적 보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켜줄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의 내란 청산이 나오면 제일 먼저 탈탈 털리고 갈 분들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이런 분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거는 조그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누구나 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탈탈 털기 시작하면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재명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내란 청산으로 몰릴 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법부까지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남미에 잘 살던 베네수엘라란 나라가 왜 나락으로 갔느냐? 포퓰리즘 독재자가 나타나면서 그런 거예요. 우고 차베스, 글을 읽는 마두로 이런 사람들. 그럼 이들이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언론과 사법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들도 기사 쓰고 있습니다. 낮에는 김문수고 밤에는 한덕수고 김 캠프에 단일화 스파이 있었다. 누굴까요? 박소영 의원인가? 누구죠? 누굴까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까지 망치고 있다. 사실 홍준표 후보도 떳떳한 건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코박콩하고 비상계엄을 해프닝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윤석열의 나라를 망치고 지금 당도 망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용산 사람들을 또 보내주겠다고도 했었대요. 아,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뭡니까? 아니 본인이 비상계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의힘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면 가만히 계셔야지. 뭘 자기가 용산에 있는 참모들을 보내주겠다고 용산에 있는 참모들이 홍캠프에 갔으면 홍준표 후보가 덥석 받았을게요? 홍준표 후보가 비상계엄을 해프닝이라고 한 거는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정세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윤석열이 보내주는 사람을 캠프
받았겠냐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경선에 소문처럼 나돌았던 윤석열의 개입이 찐득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정확하게 공개를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아주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홍준표 후보한테까지 이런 정도로 딜을 했을 정도면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또 국민의힘 주류와 지도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 안 했겠어요? 전화 다 돌려가지고 했겠지? 그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물어봤더니 윤석열이 나가라 해서 나왔다.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까지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낮에는 김문수고 밤에는 한덕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는 지금 뭐라고 썼냐면 말이죠. 당 주도 단일화, 전례가 없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돌려가기 비판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어떤 단일화도 후보가 주도했지 당이 주도해서 한 적은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후보인 내가 단일화를 하든 말든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거를 나도 아닌 당 지도부가 당이 왜 그걸 결정을 합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후보 단일화를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 뭐 했어요? 전대 중단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야, 참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해갑니까? 망해가고 있네요. 자, 사설 볼게요. 동아일보 사설 다음 기사. 조중동 중에 보수 언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아일보가 심지어 이렇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무임승차 짬짬이.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에요. 한덕수 후보님. 전례 없는 무임승차 짬짬이다. 아유, 참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한덕수 총리님의 마지막 공직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이렇게 노욕과 불명예로 비춰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사력 있고 분별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장사미사들의 평범한 사고도 할 줄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 이게 누가 봐도 꼼수덕수고 누가 봐도 부전승이고 누가 봐도 무임승차고 그 짬짬이라는 거를 몰라요? 아니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왜 그거를 모르실까? 그리고 단일화 안 하면 11일 대선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거 떼쓰는 거네. 떼쓰는 거. 애기들이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떼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단일화를 안 해주면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건 기만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출마 선언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왜 한 거예요? 아니 그깟 단일화 안 해준다고 자기가 대선 출마 안 하겠다? 대선 출마라는 그 무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 이제부터는 한덕수 총리의 지적 수준도 못 믿겠어요. 제가 다른 거 다 좋아요. 무임승차 하고 싶고 꼼수 부리고 싶고 내 돈 안 쓰고 싶고 지금 내 돈 안 쓰고 싶으니까 지금 일정도 안 하잖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내 돈 안 쓰고 싶다 이거예요. 아, 나 돈 한 푼도 쓰기 싫어. 그냥 국민의힘 니들 돈으로 쓸래. 국민의힘에 당비 한 번 안 내본 사람이
제가 지금부터 한덕수 총리를 비판할 거예요,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선 후보라는 자리를 너무 우습게 봤어요. 자기 단일화 안 해주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러면 출마는 왜 한 겁니까? 대선 후보라는 그 책임감 있는 그 막중한 자리를 우습게 본 겁니다. 이준석 후보도 안 그래요. 이준석 후보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그 소소당이지만 그래도 본인 제딴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덕수 총리의 이 깃털 같은 마음은 뭡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 정말 일이라도 있나요? 이게 제가 말이 같이 안 나가면 마치 제가 한덕수 총리한테 핫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이라도 있습니까? 일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처신을 할 수 있습니까? 단일화를 11일까지 안 해주면 나는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야, 너무 이거는 대한민국을 날로 먹으려고 그런 거고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을 꺼물어 본 겁니다. 저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국민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우습게 봅니까? 본인이 나라를 구한다면서 출마를 했으면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해야지. 단일화 안 해주면 자기는 11일 등록 안 한다? 그럼 출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본인이 뜻이 있다면 본인 돈을 쓰세요. 본인 돈을 쓰고 무소속으로 선거운동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쓰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돈 쓰기 아까우면은 뭐하러 대선 출마를 나오겠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국민의힘 경선 안에 들어와서 했으면 자기 돈 안 아깝잖아요. 아, 그 3억을 내야 되니까? 왜요? 한동훈 후보처럼 후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국민들의 후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꽁으로 먹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날카로운 칼럼을 또 썼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양상훈 칼럼이 정말 양상훈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수 정치 망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소제목이 이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이 아니라 자기 공천의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 모두 개인 욕심일 뿐이다. 영남당, 강남당이 악순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가 뭐 제일 높다는 뜻은 아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보수적인 신문인 조선일보도 국민의힘을 버리는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선일보가 봤을 때도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대선이 아니라 자기 공천의 득실을 따지고 있다. 모두 개인 욕심뿐이다. 영남당, 강남당 악순환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가지 고질적인 병폐가 지금 정착되고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 총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국힘을 기피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 말씀드리지만 2020년 총선 때 그 당시에 제가 고향이 청주니까 충북 청주에서 한번 출마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당시 공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2020년 총선이면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고, 제가 논설위원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2019년 말에 논설위원 됐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발탁해서 논설위원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떠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도 첫 번째 있었고,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뭔가 언론인에 꽂힌 자리인데 그 역할을 저는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고향이 충북 청주인데, 청주에서는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주는 죄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당선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주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 충청 다 어렵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 강남 이런 데 아니면 당선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지금 뭐라고 쓰냐면,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기피한다. 당장 저부터도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입 제한이 온들 나가봐야 떨어질 거가 뻔한데 어떤 사람이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기피하고 그러면 다 뭐가 됩니까? 수도권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점점 영남당, 강남당으로 고착하고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보수신문 조선일보의 대표 필자인 양상훈 주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영남, 강남권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에 민감하지 않다. 전체 국민의 민심에 민감하지 않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의 의원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영남 의원들, 예를 들면 뭐 조경태 의원, 또 정성국 의원, 또 우재준 의원, 이런 분들, 또 김영동 의원,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 아니면 깨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생각 때문에 국민의 민심에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양상훈 주필이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상훈 주필의 마지막 문단. 친윤 의원들이 윤석열과 가까운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뻔한 단일화 그림을 만든 것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에서 자신들이 공천받는데 문제가 없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총선 3년 남았습니다. 3년 뒤에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힘을 망친 주범들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국민이라면 저는 이런 분들한테 공천을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너무 부끄럽잖아요. 양상훈 주필도, 심지어 양상훈 주필마저 국민의힘을 보수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욕심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 겁니다. 나라를 갖다 판 이완용, 국민의힘과 보수를 통째로 갖다 판 그런 보수의 역적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후손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이미 주민들은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시청자들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글 중에 재밌는 게 있네요. 영님, 덕수씨 미리 로또를 사지 그랴? 이거 뭐 충청도 분이신가요? 이거 충청도 사투리인데. 미리 로또를 사지 그랴? 네, 그리고 뭐 좀 약간 격한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건 읽어드리기는 좀 어렵고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좋은
재밌는 말씀 많이 들어주셨는데, 개똥벌레님, 돈 쓰기 싫어서 쪽방촌 간 거냐?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영님이네 또. 덕수 낙하산 타려고? 영님이 뭔가 촌철살인의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서진수님, 살다 문순대를 응원하게 되네. 참. 임정원님, 공짜로 대통령을 먹으려고.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자, 훈멋장님, 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뻐꾹 할머니님, 각 지역 유권자들이 누가 진정한 정치인인가를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옥석이 저는 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님, 책임당원 가입운동 가열차게, 가족, 친척, 친구 등 국힘은 싫어도 한동훈은 호감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동료 시민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공정님, 어제 진짜 대표님의 해단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표님과 뜻을 같이 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다 드리지는 못하는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활용점정이신 윤석만님, 아이고 이렇게 또 높게 평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활용점정이라서 감사드립니다. 4월에 대표님의 정치 후원금에 이어지는 저의 강제 다이어트, 윤석만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님. 자, 모든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도, 또 저도, 또 저와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늘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는 한번 끝까지 해볼랍니다. 무파사를 키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